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SK이노베이션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대비 상향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주가는 지금 폭락 중인데요. 한번 원인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빠지는 것이 과도한 건지 아니면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유 부분은 서프라이즈 했다. 근데 배터리 부분은 적자다. 원래 적자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배터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 분기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요게 핵심이고요. 주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폭락이죠. 4.64. 이 좋은 실적 왜 폭락할까? 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폭락이 좀 뼈아픈 게 여러분들 만약에 아침에 이걸 들어갔다 그러면 아침에는 폭등가이 아니면 4% 올랐었어요. 4% 올랐다 4% 떨어지니까 이제 8% 빠진 건데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자, 오늘 실적의 부문별 실적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 부문별 실적 한번 살펴보죠. 자, 1조 오늘 실적이 얼마입니까? 먼저 실적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1조 5천억인가 그런데 그 실적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정유 부분에서 난 거다. 석유 정제 마진 때문에. 왜냐하면 석유값이 급속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재고 평가, 그러니까 재고 자산 환산 이익이라고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옛날 값싼 재고를 가지고 지금 정제해서 팔으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부분에서도 흑자 300억이지만 흑자가 났고요. 자, 윤활유에서도 흑자가 났습니다. 2천억. 물론 뭐 여기 정유 부분은 1조 5천억이 났고요. 자, 석유 개발도 흑자. 모든 부분이 흑자인데 요 배터리 요것 때문에 2,734억이 적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이유는 뭐다? 배터리 부분의 적자인데 적자는 원래 예상한 건데 왜 빠지냐? 근데 적자 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원래 적자는 예상했다. 두 번째, 적자 폭도 예상한 것 대비 좀 줄었다. 그럼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딱 요 멘트 때문에 빠진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4분기 흑자 전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달린 건데 회사에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다만 모든 부분이 괜찮고요. 정유 부분은 2분기까지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빠진 이유는 딱 요 문구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4분기 배터리 흑자 전환이 예상을 원래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다. 근데 이거는 몰라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5월달에 해결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이제 메탈 가격이라는 부분이 안정을 찾으면 원재료가 충분히 흑자 전환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여기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소재 가격 상승,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그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걸 판가에 전가를 못 시키면서 좀 적자를 봤다. 적자도 원래 예상한 거예요. 이번 분기는 당연히. 자, 생산량이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따 나오겠지만 매출액은 작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더 한번 봐드리면, 자, 2분기에도 지금 수익의 핵심은 정제마진인데요.
원유 수급 난항도 올인해 양호한 정제 마진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좀 원가 부담이 있더라도 충분히 2분기, 3분기를 정제 마진으로 인한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나오죠.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차량용 반도체, 이건 아까 한 거고요. 대신 이제 헝가리 2공장, 미국 조지아 1공장의 초기 가동 비용.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에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용이에요. 여기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적자의 원인도 사실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한 초기 가동 비용이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이것도. 네,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배터리 사업 부분의 BEP 전환은 목표했던 4분기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정제 마진이 2분기, 3분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자, 직전 분기 대비 1934억 증가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부분도.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다. 당연하지 뭐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영업 손실 폭이 직전 분기 대비 개선돼서 비록 2,734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개선된 거다. 전분기 대비로는. 그래서 뭐 적자도 따지고 보면 그 내용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화학사업, 정유 빼고 화학사업도 과거에 적자를 냈던 부분인데 312억 원 흑자 전환했다. 자, 이게 오늘의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내용이고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그 이슈인가요? 컨센서스 대비 높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사실은 1조, 오늘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1조 6천억인가요? 보시면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뉴스 살펴보면 전고체 배터리 속도 낸다, 이런 좋은 뉴스도 나왔고요. 자, 정제 마진은 2분기에도 지속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높고요. 재무 추이를 한번 봐도 원래 컨센서스 분기 보면요, 삼성에서 내놓은 거 1조 얼마입니까? 분기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낸 거예요. 지금 삼성증권 추정치가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그 이상 실적을 냈어요. 뭐가 나쁘다는 거죠? 전혀 나쁘지 않아요. 배터리 부분은 누구나 예상했잖아요. 누구나 배터리 부분 적자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4분기나 가야 손익분기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늦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순항하고 있다, 원래대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인데요. SK온 물적 분할인데 그거는 이제 당분간 이슈노에서는 좀 벗어났죠. 신정부가 들어서면 신주 이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K온 당장에 상장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당장에는 불거질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과잉 반응 같아요. 오늘 21선 이탈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자, 일시적 이탈이더라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뭐 21선 이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레벨이 절대적 저평가 수준이잖아요. 그런 종목은 굳이 차트에서 21선 뭐 61선 깨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짜리 깨진 거고, 오늘 좀 음봉이 나와서 좀 뭐한데, 자, 직전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자, 여기 안 깨진다고 그러면 지금 매수 구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전 저점에 강력한 지지선이 20만 원인데요. 오늘 이렇게 저점까지 빼줬다, 이 가격까지 와줬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를 준 것이다. 오늘 다른 2차전 접체는 다 상승이잖아요. 삼성 SDI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얘만 빠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삼성 SDI는 좀 좋은 실적을 냈지만 얘는 만약에 초기 공장 비용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헝가리라든가 이쪽이 정상 가동이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러시아 사태가 조기 해결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 4분기에 충분히 손익분기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제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규라면 적극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 겁먹고 팔 필요 없다. 보유다. 강력 보수고요. 오히려 밑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쁘지 않은 뉴스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분석 있죠. 그거 간단히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 보면요. 대주주는 SK고요. 자, 매출액 보시면 50조죠. 50조.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는 46조, 올해는 한 63조 정도 하니까요. 큰 폭 신장을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2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 추세면요,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상치를. 그러니까 굉장히 배터리 부분이 좀 부진하더라도요. 이 정유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 지금 1조 5천억이잖아요. 그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2조 4천억 이거는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올해 예상치. 딱 보시면 되고. 그 다음 PER 볼게요. 1.4배 현재 PBR 1.4배. 선행 PER은 14배인데요. 이 추세로 나가면 14배가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이 19조니까요. 한 12배 정도? 아니면 1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외국인은 소폭 팔았지만 45억, 기관은 한 12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죠. 크게 정유 사업이 2차전지 배터리 부진 사업을 지금 커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찬가지 좋은 실적에 빠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그 뉴스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4% 정도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